나 악플 때문에 진짜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고 진짜 너무 힘들어. 미쳐버리겠어. 이섭씨, 인간관계는 본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맞죠? 저는 지금 막 성과를 내는 상황이고 제 친구는 최저보다 못 받는 월급 생활 중입니다. 얘 만나는 거 전엔 좋았었는데 요새 뭔가 불편해요. 말하는데 필터링도 해야 하고. 저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어떤 연예인병에 걸린다 아니면은 뭐 누가 돈 벌고 나서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사는 어떤 세상이 달라지면요, 사는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말에도 이제 거부감을 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할 얘기 자체가 없어집니다. 진짜로 무슨 뭐 돈의 유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예시로 들더라도 나는 어떤 롤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뭐 오버워치를 해. 근데 둘 다 여기에 중독이 돼 있어. 그럼 둘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나는 롤 얘기만 하고 싶고, 당장 지금 내가 롤에 재미를 붙인 상황이라서 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키는 계속 오버워치가 더 재밌다고 오버워치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뭐야? 얘랑 있는 것보다 다른 롤 얘기하는 친구가 더 재밌고 다른 오버워치 얘기하는 친구가 더 재밌단 말이야. 그리고 필터링이라는 것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 유명 유튜버랑 구독자 낮은 유튜버가 이렇게 논다고 볼게요. 그러면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서로의 고충을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막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요, 어떤 구독자 높은 유튜버랑 구독자 낮은 유튜버가 만나잖아요. 구독자 높은 유튜버가 나 악플 때문에 요즘에 너무 힘들어, 나 악플 때문에 진짜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고 진짜 너무 힘들어, 미쳐버리겠어 라고 해봤자 학구 유튜버는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 얘는 악플이라도 달렸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감을 제대로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부자들끼리 만나잖아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세무조사 맞았대. 그러면은 같이 사업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끼리 와 진짜 존나 불쌍하다, 와 어떡하냐, 야 너 고생했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세무조사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몇 억 뜯겼대. 와 진짜 좆됐네, 와 씨발 미쳤다, 야 어떡하냐 하는데, 돈을 못 버는 사업가가 있어. 자기는 맨날 적자야. 이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와 씨발 몇 억이나 세무조사 때려 맞아서 낼 정도면 이 새끼 돈을 얼마나 벌었다는 거야, 개부럽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끼리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또 부자들끼리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들은 버는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직장인들은 그만큼 번다는 것 자체가 부러운 사람 천지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기 전에는 한 200만 원 이렇게 벌 때는요, 누군가가 1억을 벌어서 세금을 5천만 원을 낸대, 한 달에. 그럼 뭐야? 아니 나는 세금 절반 내도 되니까 그냥 5천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어. 아니 애초에 세금은 없는 돈이라고 치고 내가 애초에 5천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새끼들 씨발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 병신 새끼들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인간이라는 게 막상 나한테 닥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도 안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제가 1억 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1억 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보다 도 훨씬 더 돈을 못 버는데 막상 그렇게 된다는 거지. 막상 나한테 닥치면은 내가 아무리 힘든 것도 나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아니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난 항상 들어주는 입장밖에 안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뭐 잘생긴 사람, 아무리 뭐 키가 큰 사람도 고민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아니면 위스키 한잔 하면서 뭐 족같다 막 이런 일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보다 어떤 뭐 금전적으로든지 위치적으로든지 못한 사람들이랑 놀면은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어떤 카운슬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누가 돈 잘 벌더니 우리랑 선을 긋는다 어쩐다 하지 마시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너무 누가 어떤 흔히 말하는 노는물이 달라져가지고 연락이 조금 적어졌다 이런다고 해서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해야 돼요. 서로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 과정을 지금 처음 겪어보게 돼서 좀 묘합니다. 근데 그걸 겪어보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우물 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기 때문에 너무 현타오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리섭님, 36살 여자가 남자친구랑 7년 가까이 만났고 결혼 직전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면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어리면 단박에 헤어졌을 텐데 여러모로 현실적인 요소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못하겠네요. 이외에 다르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말이죠. 이전에는 남친과 관계도 좋았고 서로 결혼 준비도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파혼하는 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게 음주운전이 습관적이에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정말 실수로 술 마시는데 차를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 아니, 대리운전 해봤자 몇만 원인데 그 연예인들이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음주운전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병신 새끼들인가? 아니, 매니저도 있고 그냥 돈이 썩어나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의 그 연예계 생활에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음주운전을 하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합니다.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정신이었으면 음주운전을 안 했겠지.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요 병신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술을 마셔서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운전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술 마셨을 때는 아예 차를 안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술 마시러 갈 때는 나랑 이제 결혼할 때 딱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라. 술 마시러 갈 때는 차를 안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게 솔직히 편해요. 술 마시러 강남 같은 데 나가면은 차 주차비만 택시비가 나와. 놀다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술 마실 때는 차를 두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쇼핑몰 다닐 때 그 당시 쇼핑몰 사장님이랑 회식을 하고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때 거의 막 새벽 4시 막 이렇게까지 먹어가지고 둘 다 고주망태가 됐었죠. 고주망태가 돼서 사장님이 이제 그 계산을 하면서 대리를 불렀어요. 대리를 불렀고 저도 막 엄청 취해서 저는 이제 그때 담배도 필 때여서 둘이 이제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차 앞에서 둘이 이제 엄청 취했단 말이야.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아유 뭐 혀도 다 구부러져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를 이제 피고 담배를 껐어. 끄고 그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차 문을 열고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고 저는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나도 술에 취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생각 자체도 못했고 이 사장님도 대리를 불러놓고 습관적으로 그냥 운전을 해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대리기사가 왔는데 부른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사장님은 가다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벌금을 그 당시에 500인가 냈어요. 면허 취소되고.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마셨던 거야 그때. 그냥 기다리다가 아니 대리를 부르지라도 말았으면 진짜 억울하지도 않지. 근데 대리를 불러놓고 기다리다가 정말 습관처럼 둘이 담배 피고 담배 피면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우리가 국룰이잖아요. 마지막 담배였으니까 담배 피고 끄고 아야 사장님 들어가세요. 사장님도 그래 내일 보자고 그냥 운전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출발을 해버렸다니까. 둘 다 뭐가 문제인지 진짜 인지를 못했어요. 술 마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술 마실 때는 그냥 아예 차를 안 끌고 가는 게 답입니다. 리성님, 찐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타고나는 것도 좀 크다고 보고, 근데 타고난 게 아니면은 이제 억지로라도 조금 이렇게 마인드를 이제 의식 수준에서라도 자기 암시를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먼저 성공한 사람이 나와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저는 과거에 뭐 월 1,000만 원 번다 막 이런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뭐 20대 때, 특히 20대 때면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에 월 1,000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번다는 사람 있으면 저 새끼 사기치고 있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주위에서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나랑 맨날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던 친구들이 1,000만 원을 진짜 막 버는 거야. 1,000만 원씩 벌고 막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야. 특히 제가 이제 과거에 다니던 쇼핑몰 대표님이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는데 제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사장님을 만났어. 마세라티 타고 오더라고. 마세라티 타고 오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내가 이 대표님이랑 지금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 형을 보면은 딱히 되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실행력이 오져버립니다. 그냥 실행력이 그냥 미친 사람이야. 남들은 이게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형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돈 저게 된대 하면 그냥 가가지고 그걸 해. 제가 이 성향을 이 형한테 배웠어요. 저도 이제 돈 되는 거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돈 되는 거 다 해보는 사람들 중에 물론 당연히 다 성공은 못하지.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되는 건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막 어릴 때부터 뭐 천재네 뭐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나랑 얘기하면 나랑 수준이 그냥 비슷비슷해. 똑똑하잖아.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데 나보다 멍청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야. 혹시 나도? 나는 안 된다는 마인드에서 갑자기 내 주변 사람, 나랑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나랑 같이 동등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우물안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보면서 나도 혹시?
야, 저게 꿈이 아니었구나. 저게 정말 유튜브에서나 나오는, 책에서나 나오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들도 저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세라티 타시는 분은 무슨 사업하세요?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합니다. 내일 병원 원장님과 신규 개원 관련 미팅 예정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도움이 될까요? 리섭님 힘 좀 주세요. 레퍼런스는 확실합니다. 뭐 어떤 미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병원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뭐 마케팅 회사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게 여자 만날 때도 이 마인드를 그냥 가지라고 해버리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까거나 어떤 거래처가 나를 깠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고 내 레퍼런스가 확실하고 내가 하는 사업체가 안 하면은 병신이야.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안 하면은 이건 진짜 바보야. 바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있고 너무 개이득인 상황인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어차피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어차피 지능이 그만큼 낮은 사람이고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다. 어차피 내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능이 낮은 여자는 어차피 내 쪽에서 걸러야 되는 여자다. 이 여자가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판단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조금 정신승리를 하는 마인드를 갖고 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미팅에서 내 레퍼런스 다 보여줬고 내 능력에 대해서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깐다면 이 사람은 어차피 같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 정도의 통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통찰, 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다행이다. 나는 내 그냥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줄 뿐이다. 근데 내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이거는 이 사람한테 무조건 이득인데 이걸 안 하는 판단력이다? 이 새끼 병신이야.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연애를 할 때도 나를 안 좋아해? 나 안 좋아하면 골빈년이야.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로 대하면은 상대도 그 패기와 기백, 자신감, 당당함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 병원은 이미 상위 노출해서 신화수 많이 늘려드렸고 새로 하나 더 개원한다고 하셔서 미팅하는 건데 찾아뵙는 건 처음이라 은근 긴장되네요. 이것도 비슷한 마인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환자를 늘려줬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 뭐 좋게 판단을 안 하고 아직도 나에 대한 검증이 덜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애초에 내 쪽에서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긴장을 풀고 가세요. 어차피 내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면서요. 퍼포먼스를 그렇게 보여줬다면은 긴장할 게 없죠. 어느 정도 얼굴 기본은 갖추고 그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갖출 거는 갖춰야 된다고. 뭐든지 자신감만 있으면 안 돼요. 자신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어야지. 리섭님 연애 강의 저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결제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들었는데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